그러면 이 을지로에서 그 어떠한 활동들을 하고 계시고, 네, 그거 어떻게 하고 계신지 지금 혹시 설명이 네, 가능할까요? 먼저 윤상훈 작가님부터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은물이라는 저희 작업실 겸 이제 카페로도 조금 운영을 해보고 있고 두 개의 층인데, 이렇게 저는 음악 작업을 가끔 해요. 요새는 커피를 더 많이 내리긴 하는데 가끔 노래를 하는 걸 좋아하고, 또 어떤 멤버는 미술이나 설치 작업을 하는 분이 있고, 이제 글을 쓰는 사람도 있고, 또 이런저런 활동하는 친구들 5명이 모여서 저희 공간을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가 만나기 전에는 그러니까 공간을 만들기 전에는, 을지로에 입주하기 전에는 다른 지역이나 뭐 다른 공간들에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이 활동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키워드, 저희 이름이 처음에는 이제 곰팡이라는 펑거스라는 이름을 썼었어요. 제가 반지하방에 오래 살았었는데, 거기에 이제 냉장고에 반찬들에 핀 곰팡이가 되게 우주 같고 전체 같고 조금 아름다운, 이게 전부일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생각하면서 곰팡이에 관심 가지면서 같이 노래도 만들기도 하고 뭐 미술 작업을 하기도 하고 그랬었다가, 너무 우울한 것 같다, 그래서 조금 나와보자 그랬더니 이제 해도 받고 하는데, 아스팔트에 이제 잡초 같은 게 이렇게 막 자라나 있는데 그게 되게 예뻐 보이는 거예요. 막 맨날 짓밟히지만 나갔고 우리 친구들 같고, 그래서 좀 이제 지역의 잡초들을 가지고 작업하는 일들을 조금 했었어요. 그래서 잡초로 노래도 만들어보고, 잡초 앞에 가서 노래도 부르고 기록하고. 네, 네. 저기 보이는 사진이 시드밤이라고 해서 씨앗 폭탄이에요. 그래서 어, 저기 씨앗이 다 심겨져 있고, 저거를 이제 도시에 필요한 부분들, 우리가 메시지를 좀 전하고 싶은 부분을 이렇게 터트리는 거예요. 하나하나 조물조물해서 만들어서. 그래서 저는 홍대 당인리 행진이라고 해서 활동하시는 분들랑 같이 행진하면서 홍대 거리에 이렇게 던지기도 해보고, 서촌이 지금처럼 막 붐비기 전에 거기에 있는 잡초도에 갖고 이야기도 해보고, 네, 그러다가 그 다음에 조금 관심을 가지게 된 게, 잡초는 또 맨날 짓밟히잖아요. 그래서 그럼 우리 멤버들은 다 좀 이렇게 저처럼 심약하고 약해요. 그래갖고 스스로 좀, 네, 땅에 뿌리 내리고, 네, 하늘의 빛을 좀 받고 그렇게 스스로 홀로 설 수 있는 나무가 되면 좋겠다. 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숲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실 그 숲에 대한 이야기는, 홀로선 나무가 혼자 있으면은 이제 어쨌든 혼자 설 수 있지만 모진 비바람이 불거나 그러면은 이제 또 쓰러지기 쉽잖아요. 그럼 우리가 좀 같이 모여서 숲을 만드는 연습을 좀 해볼까? 우리는 뭐 스스로 서기도 약하지만 뭐 그런 이야기를 해보자 하면서 각자의 숲을 열고 각자의 작업을 그 숲에서 공유하고, 또 사람들을 초대해서 먹을 것을 좀 내어주고 거기서 같이 노래 부르기도 하고, 그런 작업들을 시작했어요. 근데 그게 좀 정착되기 시작한 게, 을지로에 저희가 작은물이라는 공간을 만들면서 이제 이 공간에서 계속 숲을 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먹을 것을 내어주는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희 멤버 중에 한 명이, 그분은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글을 쓰기도 하는 사람인데, 먹고 사는 거, 먹는 거에 대해서 되게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자기가 주식으로 먹는, 그 사람은 거의 일주일에 한 5번은 그 된장 비빔밥을 먹어요. 그래서 7가지 곡물로 밥을 지어서, 가마솥밥에 밥을 지어서 거기에 한살림 된장을 비벼서, 한살림 참기름과 비벼서 채소들이랑 또뭐 이렇게 같이 먹는 연습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소개를 받아서 저희끼리 먹다가 이제 주변에 뭐 을지로 사람들도 초대해서 같이 밥을 먹기도 하고, 그 밥 먹는 자리에서 같이 우리 이야기들도 같이 풀고, 온 사람들의 이야기도 듣고, 어떤 작업들을 공유하기도 하고, 네, 공연을 하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 된장 그 7가지 곡물이다 보니까 꼭꼭 안 씹어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돼요. 그래서 한 번에 한 50번 이상은 씹어야지 이게 소화가 잘 되거든요. 근데 거기서 또 되게 재밌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사람도 그렇고 어떤 작업도 그렇고 꼭꼭 씹어 먹지 않으면은 소화가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도 꼭꼭 씹어 먹어야 조금 덜 미워하고 덜 오해하고 덜 싫어하고 어떤 그런 것들도 막 배우게 되고 요즘엔 그래서 그 밥 먹는 이야기들로 꼭꼭 씹어 먹는 이야기들로 좀 작업들을 하는 것 같아요. 일지로에서는 그 이야기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도가적인, 자연 친화적인 그런 윤상훈 작가님의 활동에 대한 얘기를 들었는데요. 을지로의 청년 예술가라는 별칭을 가지고 계신 고대용 작가님께 좀 네, 활동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뒤에 보시는 이미지들이 저희가 진행했던 팀워크로 진행했던 작업들이에요. 그 저희 팀 같은 경우에는 창작과 예술 교육을 같이 해보자라고 해서 만들어진 팀이고요. 그래서 때로는 그 서울시 아동 심리 상담센터에 있는 아이들과 함께 낡은 셔터에 그림을 그리기도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협업할 수 있는 과정을 만들어주고 또 작가들은 철저하게 그들의 서브가 돼서 성취감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것도 도와주기도 했고요. 그리고 13명의 작가와 13명의 공업소 사장님들을 매칭해드려서 같이 시안을 짜서 자기 집에 있는 셔터 디자인을 만들어서 작가들은 그림을 그리고, 그래서 일정 부분 셔터의 주인으로서 계시지만 그거를 그냥 방치하셨던 분이 예술의 주체가 돼서 그걸 정말 직접 만드실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작업도 했었고, 또 저희 작업실이 있는 지역이 산림동이라는 지역이에요. 그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부터 철공소가 융성했던 곳인데, 그 제가 다니면서 보니까 건물들도 굉장히 오래됐고 많은 역사가 담겨져 있고, 또 이분들이 이렇게 공업에 종사하시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제가 혹은 우리들이 보릿고개가 없게끔 하는 그 산업화의 경제 발전의 촉진제가 되셨던 분들인데, 그런 것들을 기억할 만한 공간이 전혀 없더라고요. 또 몰랐고 저도. 그래서 이곳을 기념하고 여기 계신 사장님들을 기념할 수 있는, 장인들을 기념할 수 있는 장인의 화원을 작년에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산림동이라는 이름이 재밌는데, 철공소 지역인데 이름이 산림동이에요. 매산자에 숲을 임자를 씁니다. 그래서 산이 있고 숲이 있어야 되는 곳인데 사실 환경이 아주 열악한 거죠. 공업단지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식물이라는, 아까 이제 윤상훈 작가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식물이라는 소재를 끌어와서 이 지역을 이제 기념하는 곳을 만들자 해서 작년에 이제 장인의 화원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계신 사모님의 아버지께서 그 돌아가시기 전에 심으셨던 나무를 이식해서 키우기도 하고, 그래서 공업단지다 보니까 그 라일락 두 주였는데 꽃을 한 번도 피지 않고 이제 기형적으로 잎사귀가 변했었는데, 저희가 옮겨 심어드리고 나서 올해 처음으로 꽃이 피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서 키우시는 포도나 뭐 이제 토마토를 직접 이제 심으실 수도 있기도 하고 해서 장인의 화원을 만들었는데, 다 철제로 만들어서 여기 계신 분들하고 같이 만들었어요. 저희가 디자인을 하면 사장님이 만들어 주시고 이제 조경하시는 분이랑 식재를 신고, 그래서 이제 서울시에서 작년에 상도 받고 하면서 이제 이분들의 프라이드와 이런 자부심이 엄청 강해지는 그런 작업도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지역에 들어가서 지역의 모티브를 가지고 작품을 하고, 예술을 전공하지 않았던 분들이 창작의 주체가 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프로젝트들을 진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산림동에 굉장히 사장님들과 친하게 지내시는 모습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 아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 조민정 작가님께서는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지. 네. 네, 저는 디자인 스튜디오를 운영을 하고요. 주로 제품을 디자인하고 또 제작까지 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곳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들과 이곳에서 접할 수 있는 가공 기술들을 바탕으로 한 을지 생산이라는 디자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요. 네. 을지 생산에선 어떤 제품들을 저희가 만나볼 수 있나요? 제가 을지 생산이라는 디자인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하지만 아직 계속 해오고 있는 일들이랑 겹치다 보니 자체 프로젝트는 좀 느슨해지기 마련이더라고요. 보통 제가 제작한 분야는 뭐 여기에서는 부식이라는 거를 사용해서 흔히 보시면 빌딩 앞에 뭐뭐 빌딩 이렇게 철 금속으로 돼 있는 것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제 그런 기법들을 활용해서
뭐 금속을 접어서 만들 수 있는 스테이셔너리를 만든다든지 좀 기존의 산업 기법들을 좀 디자인적으로 풀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생각해오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조민정 작가님께서 하셨던 거를 보면은 그 도야마 웨이브에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던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기 계신 분들께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제가 인터뷰한 거를 잘 찾아오셨더라고요. 지금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도야마 웨이브는 일본의 도야마현의 디자인 센터가 주관으로 진행하고 있는 도야마 디자인 웨이브라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1990년대부터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제 거기 디자인 센터에서 매해 디자인 공모전을 열어서 상품화를 시키기까지 도와주는 그런 프로젝트들을 해요. 네, 상품화를 시키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 지역의 도야마 현의 주물 공장이라든지 그런 제조 공장과 매칭을 해서 좀 선순환을 이루면서 디자인을 상품화 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프로젝트를 접하고 저도 을지로에 있으면서 아, 이게 을지로에서도 될 법한 레퍼런스인데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저도 금속을 다루는 사람이기 때문에 좀 그런 지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오게 되면서부터 을지 생산이라는 좀 작은 디자인 프로젝트를 진행해 오고 있는데요. 뭐 제가 작가들이랑 뭐 여기 기술 장인분들이랑 매칭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아직은 저희 팀에서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이곳의 재료와 그리고 기술들을 바탕으로 제작할 수 있는 사물들을 좀 제작을 해오고 있습니다. 어, 좀 대량 생산 시스템에 따라서 저희는 어느 정도 소비 문화가 좀 획일화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을지 생산의 좀 가장 큰 목표는 어떤 작가의 취향 아니면 좀 개성 있는 창작 양품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올해 7월부터 운이 좋게도 서울시에서 이제 을지 생산이라는 이 디자인 프로젝트에 제작비를 좀 지원을 받게 돼서요. 올해 하반기에는 약 4분의 작가분들을 모시고 협업해서 콜라보 상품들을 좀 선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콜라보 상품들은 어디에서 혹시 구매를 할 수 있는지. 저희가 뭐 숍을 딱 이렇게 갖고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도 소규모로 생산을 하다 보니까 주로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제품을 선보이고 그다음에 모금을 해서 실제 양산까지 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띠고 있어요. 아마 저희 SNS 계정을 통해서 제가 자주 홍보할 것 같습니다. 네. 어, 이렇게 그 조민정 작가님의 저 인터뷰를 제가 이렇게 찾아봤던 것처럼 요새 이제 을지로에서 하는 이제 문화예술 활동들이 굉장히 미디어에 많이 비춰지고 있는데 여기 계신 고대웅 작가님께서 프로 인터뷰이로서 굉장히 많은 네, 미디어와 인터뷰를 하시고 또 그런데 그 과정에서 좀 미디어에서 비춰지는 을지로와 실제 느끼시는 을지로의 모습에 좀 어떤 갭이나 좀 차이가 있으시다면은 그걸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을지로라는 게 시청에서부터 DDP까지여서 굉장히 길긴 한데요. 그 각 구역마다 좀 섹터가 다 다르고 임대료 격차도 엄청 크고 진입해 있는 산업군도 굉장히 다른데 일단 저희가 주로 활동하는 3가와 4가 정도를 놓고 말씀을 드리면 요즘 미디어에서 나오는 것들은 이제 을지로 노가리 골목이나 아니면은 저쪽에 3가 쪽에 요즘 소위 힙하다고 얘기하는 핫하다고 얘기하는 그런 곳들이 좀 주목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곳들이 우리에게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사실 그 전부터 있어 왔던 산업군, 전쟁이 끝나고 모든 게 폐허가 됐을 때 그거를 극복하고자 혹은 그 전부터 있어 왔던 철공소나 인쇄업이나 이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그 젊은 친구들이 하는 어떠한 것들이 힙해지거나 관심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타 지역과 다른 느낌을 줄 수 있는 거가 그것 때문인 것 같고 또 굉장히 오래된 건물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런 건물들이나 도시 경관이 주는 감각들 그런 것들을 계속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는 것 같은데 좀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주목도가 좀 많이 없는 것 같고 좀 표면적으로 요즘에 당장 구미가 좀 당겨지는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보도가 좀 많이 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네. 저한테도 굉장히 제가 그 다시 을지로 책을 쓰고 나서 저한테 또 많이 들어왔던 질문 중에 하나가 그래서 가장 핫하고 가장 힙한 데가 어디냐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보다도 좀 을지로에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의 좀 진짜 모습이 좀 잘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